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2월 20일 보내드리는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금일 새롭게 나온 종목별 리포트라든지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요, 덕산네오록스 점진적 실적 증가 예상해서요,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죠.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목표가 3만원까지 와서 지금 제 여부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죠. 한번 자세하게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다음은 유닛 테스트 내년 사상 최대 실적 기대해서 목표가 상향 DB증권에서 나왔죠. 자, 반도체 후공정 쪽이에요. 우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같이 묶어서 진단하고 해드리고요.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현대차 증권이죠. 자, 우리 콘텐츠 우리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도 있어요. 이번에 저점 우리가 원하는 조정의 끝 마무리가 나오면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죠. 유진증권에서 나온 코인테크, 그죠? 올해 최대 실적 전망해서 목표가 상향. 그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장 마감 후에 하모니 관심주에서 자세하게 진단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카카오 시총 20조 원 시대 진입해서 KB증권에 나왔죠.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종목, 요 종목도 하모니 관심주 진단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의 새 국면 생활 양식 변화 관련주 주목해서 한국투자증권 한 10종목 정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3종목 이 시간대를 빌려서요. 계속적으로 언급해 드린 종목들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요, 체험 VIP 회원 가입 있죠? 지금 시장 주도주에서 조금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요, 혼자 하기 힘드시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맨 뒤에 자세한 내용 올려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 요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소장 증권 TV에서 우리가 오전에 뉴스 특징주에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을 이 커뮤니티에 올려드리죠.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요, 안내 말씀 드릴게요. 이번 주 2월 23일이죠. 오후 2시서부터 첨단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 이번에는 15층이 아니라 2층이에요. 샤모니 홀에서 증권 강연회가 있어요. 참가비는 3만원이고요. 조금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유튜브 방송은 일방적으로 시청만 가능하죠. 근데 내가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특정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우리가 1시 20분부터 보유 종목 진단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 나온 리포트 덕산네오록스 점진적 실적 증가 예상이겠죠? 한번 내용을 볼까요? 반도체 소재 업체인 덕산네오록스에 대해 올해 점진적인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4분기 실적도 좋았어요.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한 33% 정도 증가한 277억, 영업이익은 87억 증가한 92억을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올해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31% 증가한 1291억, 영업이익은 50% 증가한 312억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죠. 자, 이렇게 실적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이유는요, 이 OLED, 그러니까 유기발광 다이오드죠. 소재 공급 품목수와 고객사의 확대, 그리고 애플의 OLED 적용 모델의 증가, 그리고 폴더폰, 스마트폰 차기 모델 출시로 점진적인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해주고 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진단을 해드리고요. 자,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의 OLED 관련주에서 소재 업체인 덕산네오록스, 그리고 이 장비주죠, 힘스 같이 있죠. 이 힘스는 OLED 마스크 인장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근데 4분기 실적은 조금 영업이익은 조금 부진했어요. 그렇죠? 이 덕산네오록스는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이 힘스 4분기 실적 보면은 이 매출은 조금 상당히 잘 나왔지만은 영업이익이 4억으로서요.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하지만 이제 올해는 조금 부진을 털고 상반기에 실적 호조가 이루어질 전망이다라는 내용이죠. 내용 보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및 중국 인장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바탕으로 수주가 증가하는 가운데 검사 장비 등 신규 장비 매출 다각화가 이루어지면서 실적 성장폭이 크게 확대될 거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한번 종목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덕산 네오룩스 1,900원 5.9% 상승을 하면서 34,000원 역사적인 신고까지 한번 월봉상으로 볼까요? 그렇죠? 예, 과거에 그러니까는 저희가 2017년 6월 달에 이 31,300원 우리가 이 종목은요 지난 이 11월 달서부터 언급을 해드렸죠. 우리 목표가 3만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이 3만원 목표가 제시한 이유가 이 2016년과 17년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소형 OLED 투자 15조죠? 15조 투자하면서 주가가 100% 이상 올라갔다. 근데 작년에 10월 10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13조 투자하고 또 중국에서도 소형 OLED 본격 투자죠. 자, 거기에 따른 수혜가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2017년의 주가만큼은 올라갈 수 있다라 했는데 오히려 더 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34,000원. 일단 경계심은 가져야 될 겁니다. 그죠? 조금 이제 과열되는 그런 모습도 나오지만 역사적인 신고가를 했기 때문에 미리 예단을 하고 물량을 축소를 하기보다는요. 우리 지난번에 또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매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 21선을 계속 타고 놀죠. 자, 이러다가 한번 21선을 깨고 내려왔다가 재상승을 하는데 21선을 맞고 빠진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서 제외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덕산 네오룩스 경계심은 계속 갖고 있대. 일단 확인하고 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힘스죠. 자, 힘스가 최근에 리포트 아까 내용이에요. 그게 오늘 나온 내용이 아니라 과거에 2월 초순에 나온 리포트죠. 자, 당연히 이 쉬어갈 가격대였죠. 25,000원 이거는 고점 찍고 그렇죠?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24,000원 중반대에서 25,000원까지 지금 몰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고 지금 조정을 받는데 뭐 이렇게 조정폭은 크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도 한 400원 정도 한 1.6%죠. 23,400원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쉬어갈 자리에서 나오면서 소폭 조정을 받는다. 부정적이지 않죠? 거래량도 어제 49,000주 크게 감소하면서 평균치 하회예요. 물론 오늘은 지금 12시가 좀 넘었는데 37,000주 이런 모습이면은 뭐 많이 나와도 한 7만 주 밑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래량 평균치보다도 낮다. 그죠? 그러면 조정 받는 자리에서 나흘 동안 하락세가 나오고 있지만은 양호한 모습에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힘스도 좀 더 지켜보자. 우리 하모니에 계속적으로 편입을 해 놓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죠. 유니테스트 내년 사상 최대 실적 기대해서 목표가 상향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유니테스트 올해 연간 실적은 매출이 2274억.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14% 증가할 걸로 보고요. 영업이익은 458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대비 52% 정도 증가하면서 실적이 크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여기 조금 뭐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이 나온 리포트를 보면 주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언급이 많죠, 그렇죠? 우리는 이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편입을 한다 그러면은 이 비메모리, 그 비메모리는 맞습니다. 근데 삼성향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뭐 넷베스라든지 AD 테크놀로지, 뭐 SF 반도체,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다 삼성전자와 관련 있는 그런 회사죠. 이런 종목,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 위주로 오히려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제도 우리가 비메모리 업체들 쭉,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좀 비메모리 업체 한 10개 종목 되고요. 그리고 소재 장비 업체도 한 10개 되죠. 요거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크게 올라갈 때, 그러니까 뭐 어제처럼 넷패스라든지 이 AD 테크놀로지 크게 올라갈 때 관심을 갖기보다는 조정을 받을 때, 그죠? 우리가 의미 있는 지지선 지지를 해주고 뭐 끝마무리 나오는 그런 형태의 차트 모양이 나오면 오히려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렸어서, 오히려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동진 세미킴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노강 공정의 소재인 강강제를 제조를 하는 그런 회사예요. 포토레지스터죠. 그리고 이제 원익 QNC 뭐 이런 것들은 이 양 52조 신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이 양 갖고 있는 거 그냥 이 극대화를 위한 그냥 지켜만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한번 그 내용들 볼까요? 자, 원익 QNC, 그렇죠? 예,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렇죠?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동진세미케, 그렇죠? 예, 삼성전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고가 장비도 헐값에 넘기면서 빨리 포토레스터 테스트를 빨리 끝내라는 그런 암시적인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실적도 올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 단순히 동진 세미캠이 물량이 조금 꼬인 부분은 있어요. 한번 내용 볼까요? 그렇죠? 자, 동진 세미캠 오늘 한 100원 상승한 17,650원. 근데 어제서부터 수급적인 변화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어제 그동안에 매도로 계속 했던 외국인들이 어제 54,000주. 오늘은 물론 이게 잠정치기 때문에 아직 확정치는 아니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도 한 10만 주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죠. 기간은 소폭 순매수. 그러면 오늘 개인들이 매도가 많다. 자, 이 종목 한번 자세히 보면요. 이 17,000원, 이게 상당히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해준다 했어요. 그렇죠? 지난 이 1월, 12월이죠? 12월 중순경에 고점이고 또 1월 초순의 고점이고 최근 저점 수준. 그렇죠? 이 17,000원 강한 지지. 두 번의 테스트가 있었어요. 17,000원을 깨고 내려갔던 모습이 나오면서 장중 2월 3일날 장중에 16,750에서 17,000원 한번 살짝 깨졌다가 오히려 상승 마감했죠. 2.8% 18,000원 했고 또 한 일주일 뒤인 2월 10날 그죠? 17,000원 또 테스트 한번 했었죠. 자, 요번에 또 뭐 한번 또 테스트를 할 줄 모르겠어요. 17,000원까지 내려올 줄 모르지만 요번에 내려와서 만약에 17,000원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다. 우리가 이러한 심리적인 면을 보고 1월 중순경에 말씀을 드린 종목이 BH죠. 시장이 상당히 나쁜데도 BH 오히려 2만원을 깨지 않고 오히려 강한 상승으로 반전됐던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게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더 깨지 않으려고 그렇죠? 노력하는 세력들의 그런 느낌을 받으면요. 그때는 주가는 상승 반전될 가능성이 크고 또 최근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시장만 좀 안정되면 충분한 상승 반전이 가능하지 않나 해서 오히려 많이 올라간 종목이 이제는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갈 종목 그렇죠? 우리가 넷페이스 지난 2월 10날하고 12일날 그렇죠? 24,500원 상당히 싸게 말씀을 드린 부분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에 24,000원 중반대 그렇죠? 그리고 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태만 해도 뭐 한 25% 정도 수익이 났듯이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가면은 그만큼 가격 리스크도 있고 또 수익률 차이에서도 많이 난다. 그러면 동진 세미캠 요번에 17,500원 밑에 그리고 17,000원 내외에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편입 여부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원익 QNC 550원. 그렇죠?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가 오늘 좀 종합지수가 많이 밀리죠? 거래소 시장이 한 14포인트, 코스닥이 한 4포인트. 그 영향으로 인해서 좀 상승폭이 주춤하죠? 자, 그러고 보면 오늘 동진 세미캠. 그렇죠? 크게 뜰 자리도 아닌데, 그쵸? 오히려 시장이 하락하면 크게 하락할 자리인데도 밀리지 않는다. 누가 주가 관련 흔적이 역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익 QNC.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 좀 더 끌고 가자. 어차피 오늘, 장중에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시장 안전되면 충분히 치고 나간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원익 QNC, 동진 세미캠 계속적으로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아시아 넷페이스 AD 테크놀로지죠. 자, 넷페이스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자, 코아시아 말씀드렸어요. 요것도 AD 테크놀로지처럼요. 이 디자인 하우스의 삼성전자 파운드리죠. 협력에 합류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라는 것이 이 한 회사를 인수했죠. 한번 내용 볼게요. 지난 9월 파운드리 디자인 서비스 진출을 위해 세미하우와 그리고 넥셀을 인수를 했다. 이 넥셀이라는 회사가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부 칩을 제조업자 개발 생산, 그러니까 ODM이라고 그러죠. 방식으로 만들던 업체다라는 얘기죠. 이 코아시아가 지주회사 형태로 사업 구조를 갖추고 카메라 모듈, 음향기기,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 부품 등을 제조하는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그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코아시아도 이 삼성전자와 이 비메모리 디자인 하우스에 합류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코아시아 물론 1등주는 AD 테크놀로지예요. 여기 내용 있죠? 여기 보면요. 단순 일부 개발 용역을 담당해왔던 업체와는 완전히 칩 자체를 턴키 진행해왔던 AD 테크놀로지는 근본적인 기술력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는 이 아까 말씀 인수한 넥셀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AD 테크놀로지가 대장이고 그리고 이 코아시아는 한 2, 3등 주식으로 봐달라는데 코아시아 최근에 실적 4분기 상당히 좋게 나왔죠. 영업이익이 65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0%
크게 증가를 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AD 테크놀로지, 네페스, 코아시아 한번 차트를 보면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자, 생각보다 좀 빨리 움직였어요. 어제 삼성전자가, 그죠? 수주권으로 인해서 이 비메모리 관련 종목들이 아주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는, 3월 중순경에, 그러니까는 이 대만의 TSMC하고 해지를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삼성과 손 잡으면 어떤 조건이라든지 그런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나. 그리고 주가가 11,000원에서 33,000원까지 200%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가격 조정은 뭐 20%면 충분한데 기간 조정이 좀 짧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호재성 재료로 인해서 좀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당연히 이제 오늘은 쉬어갈 자리죠. 그렇죠? 역사적인 신고가에 다시 왔기 때문에 20% 빠진 거 한 번에 다 만회했어요. 당연히 여기서 좀 쉬어가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오늘도 100원 플러스인 32,100원. 그렇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 좀 더 끌고 가고 코아시아 볼까요? 자, 코아시아는 210원, 2.4% 올라간 8,910원이 있죠? 요런데 AD 테크놀로지를 뒤따라가는 그런 종목군으로 보시고 만약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단기 위주로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네페스. 그렇죠? 네페스도 당연히 뭐 어제 급등을 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지만은 좀 안정된 그런 흐름 계속적으로 나오겠죠. 1차적인 목표가 35,000원, 지난 고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그 내외가 3만 한 4,000원 내려가서 물량을 뭐 한 절반 정도 축소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은 오늘 첫 조정, 뭐 내일 하루 이틀 더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는 역서 홀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방송한 지 한 10분이 좀 넘었죠? 처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방송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느끼시면요,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이에요. 그렇죠? 자, 실적이 부진 발표가 지난주에 나왔었죠? 이 영업 손실,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걸로는 모두 다 전망은 했어요. 근데 뭐 소폭 그래도 영업이 손실이 아닌 그래도 흑자가 조금 날 걸로 봤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40억, 그렇죠?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최근 주가 움직임이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이 콘텐츠 올해 안에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아마 큰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 두 가지 재료가 있죠. 자, 하나는요, 이 글로벌 OTT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가 작년 11월 달에 출시가 됐는데 3개월 만에 3천만 명 모았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 디즈니 플러스도 뭐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아시아 쪽에 진출을 한다 그러죠. 거기에 따른 수혜도 되고 또 이 넷플릭스와 작년 11월 달에 협력 관계를 맺었죠. 거기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또 이 시진핑 중국 주석이 올 봄에 방한한다 그러죠. 거기에 따른 한알령 해제 기대감, 그렇죠? 충분한 상승 재료는 있다. 단순히 지금 타이밍적으로 아직은 계속적으로 문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직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요. 오늘 지금 1,800원 하락한 81,800원에 진행되죠. 뭐 이게 크게 빠지고는 하진 않지만 아직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 근데 한번 우리가 의미를 되새봐야 되는 것이요. 지난 추석 연휴 이후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가가 연휴 이후에 크게 빠졌었죠. 근데 이 종목은 전혀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고 주가 흐름이 안정적으로 행보를 걷고 있다. 그렇죠? 누가 강하게 주가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실적 부진에 의해서 조금 탄력이 약화되고 있지만은 재상승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 아마 기술적으로 보면 뭐 요 가격대죠. 뭐 한 8만 원 정도, 8만 원 선을 지켜주려는 노력을 보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수급적으로 뭐 수급도 나쁘진 않아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 최근 들어서는 뭐 개인들이 소폭 순매수로는 낮지만은 그래도 매수 매도가 좀 반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죠. 언제든지 상승 반전 가능하다라 해서요. 오히려 마이너스 나올 때 선침해 차원에서 일부 편입을 해놓는 것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코로나19 새 국면 생활 양식 변화 관련주 주목해서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한 10대 종목 나왔죠. 근데 여기 종목에 우리가 이 시간을 빌려서 언급해 드렸고 또
하모니에 관심주에 있는 카카오,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상당히 흐름 강하죠? 그리고 노바렉스, 건강식품 만드는 회사예요. 국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위 업체로 알고 있는데, 자, 한번 요 세 종목 한번 진단하고, 뉴스 특징주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어요. 그죠? 자, 4분기 실적이 크게 좋아지면서, 그죠? 이날이 2월 13일이에요. 주가가 급등을 하고 계속적인 상승 추세 속에 오늘 소폭 조금, 마이너스 1,500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있죠? 추가 상승 여력은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특히 이 종목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죠? 그런 부분에서 상승 흐름은 지속된다. 우리 하모니 관심주의 전략주에 있는 종목 실적이 되고 그 길게 보면은 수익은 그만큼 더 갖다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편입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사이버결제 볼까요? 예, 한국사이버결제. 자, 그냥 꾸준하게, 그쵸? 아마 우리가 요 당시에 언급을 잠깐 해드렸는데, 뭐 편입은 안 해드리고 추천은 못 해드렸지만은 상당히 좋은 모습, 그죠? 22,000원 초반대인데 벌써 3만원까지, 그죠? 양전된 흐름.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미리 예단해서 이 강세장에서는 예단해서 미리 물량을 줄여보기보다는 아니면 일부 뭐 정거점이라든지 대량 거래가 터졌다든지 뭐 그러면 한 30%나 50% 줄여줬다가 다시 대사하는 방법은 괜찮지만은 뭐 미리 판단해서 이 정도면 됐다가 전량 매도는 하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갖고 있어도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아까 말씀한 노바렉스죠? 한번 노바렉스. 자, 노바렉스도 어저께 한 700원 2.9% 올라가고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어제 상승이 조금 의미는 있네요. 그렇죠? 한번 이 24,550원 고점 찍고 밀렸다가 다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좀 더 뭐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은 돼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 이게 역사적인 고점이 27,000원대네요. 그렇죠? 뭐 거기까지도 내다봐도 충분하다.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한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혹시 이제 하모니 관심주죠? 우리가 이제 새롭게 편입하고 그리고 교체를 좀 몇 종목 했었어요. 그리고 제한 종목, 그죠? 우리가 그제 이오테크닉스 말씀드리면서 어제서부터 제외를 해드렸고, 자, 코엔텍 항공우주, 오는 우리가 지금 속삭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요 종목들도 새로운 종목으로 조만간에 교체를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하이비전, 요거 한번 장 마감 후에 방송 하모니 관심주 진단식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지만요. 지금 오늘서부터 삼성 갤럭시 S20이 사전 예약을 받는다 그러죠. 다음 주까지 한 일주일 동안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사전 예약을 받을 때 조금 생각보다 사전 예약이 많고 인기가 많다. 3월 6일 날 출시죠. 예, 금요일인데 주말을 껴서 요네 갤럭시 Z 플립처럼 상당히 호응이 좋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요 종목들 하이비전 시스템, 액트로, 그죠? 이런 종목들이 크게 급등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뭐 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그 전까지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주가 하락보다는 소폭 뭐 상승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럼 그 전에, 출시 전에 한 50% 정리해 놓고, 그리고 이 시장, 주말에 이 시장 반응을 보면서 나머지 물량을 전체적으로 매도하느냐, 아니면 매도한 물량을 다시 재매수하느냐를 결정하면 된다 해서 이번 주, 다음 주,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주 초반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하모니 관심주에 편입을 하고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자세한 설명은요, 이 2부 시간에 장 마감 후에 하모니 관심주 진단 시간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체험 VIP 모집이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하모니 관심주 뭐 방송을 계속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추경 매수는 잘 안 한다. 조정의 끝마무리,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 그러니까 재료가 있는 회사들을 관심주에 놓고 그것이 조정의 끝마무리쯤 됐을 때 우리가 항상 언급을 해드리죠. 그런 거에 더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여기 계좌번호 있고 핸드폰 번호 있죠.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요 뉴스 특징주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